사실 87년 체제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의 헌법도 변한 시대 상황과 우리 국민들의 요구에 맞추어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4년 중임제 또는 분권 강화, 또 인권 보장 강화라든지 특히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이제 환경의 문제를 헌법에 표기하는 문제라든지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저는 우리들의 근본적 합의라고 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언젠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방역 문제가 아직도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함을 인정하지만 지금은 방역과 민생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한 건 없습니다. 정치에서는 신뢰가 중요하고 신뢰는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데서 옵니다. 약속음 한 장조차도 없고 아무리 약속을 어기거나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게 정치인데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횡령하고 원칙을 쉽게 어깁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불신들이 높은 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면 원칙과 약속들은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공수처가 최초 1호 수사를 조희연 교육감으로 선택했던 것부터 지금 지켜봐 오고 있는 중인데 공수처가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심의 강은 흐르는 것이고 강물은 요동칩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종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선택은 정해질 것이고 그 선택을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파도가 높기도 하고 가끔씩 경랑이 심하기도 하지만 결국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마음의 저변에서 신중하게 우리 국가와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걸고 결정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작은 흐름들이나 경랑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고 국민들은 그에 따른다. 아주 더 나쁘게 얘기하면 국민들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한때 국민들께서 정보도 부족할 그런 시기에는 실제로 정치가 정치인들에 의해서 주도됐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적 의식 수준이나 판단력이 보통의 정치인들보다 훨씬 높은 그야말로 집단 지성체로 성장 발전한 단계이기 때문에 정치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 현상 중에 일부가 촛불 혁명이었고 지금은 다시 야당의 대변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는 의당 우리 국민이 중심이어야 하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또는 정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이익이 국리민복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국민들께서 그런 구태 정치, 과거 정치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는 정치는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이 진실로 말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에 당이 기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이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하거나 정강 정책에는 A라고 써놓고 실제 행동은 B로 하는 이런 구태들도 좀 많이 교정돼서 진정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관철해내는 국민정당으로 변하기를 바라고 그 변화는 야당의 발전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 전체의 발전 그리고 우리 국가 전체 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하는 바이고 다만 우리 자신도 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긴장하고 우리 국민의 뜻에 좀 더 예민하고 또 우리의 자세도 좀 더 겸허해져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행 불일치라고 하는 구태 정치의 아주 대표적 표본입니다. 국민들이 보는 데서는 좋은 말하고 뒤에서는 딴 말하고 조사 권한도 없는 감사원의 조사를 받겠다고 선언을 하고 또 실제로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협조를 안 하려는 방향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국민들께서 이번에 소위 이준석 현상을 통해서 보여준 그 민심을 다시 어긋나는 길이 될 것이고 다시 버림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말 한마디에 휘둘릴 만큼 또 언행 불일치에 속아 넘어가서 휘둘릴 만큼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에서 자꾸 흥행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국민의 절절한 삶의 현장과 국민들의 뜻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국민들을 뭘 가르쳐서 모르는 상태를 깨우치게 한 다음에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다른 방향으로 바꿔보겠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한때 약장수들이, 가짜 약장수들이 기기묘묘한 묘기를 보이거나 아니면 평소에 잘 못 보던 정말 그 귀한 희귀한 동물들을 데려다가 사람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약 팔 수 없습니다. 이제는 품질과 신뢰로 당고를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또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해야 됩니다. 앞으로 경선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합의한 원칙들 또 국민에게 한 약속들을 지켜가면서 가능한 방법이라면 최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또 국민들이 즐겁게 정치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윤석열 총장이 먼저 대답한 다음에 제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재밌으실 것 같아서요. 네. 제가 그 소위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준석 현상을 놓고 이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답을 할 때 정말로 성공하길 바라고 또 당선된 후에는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도 자칫 극우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도록 정말로 경계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 공정, 실질적 형평을 위해서는 차별받거나 약자, 소수자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공평합니다. 형식적 평등이나 형식적 공평은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불평등을 강화하는 결과를 빚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여성 할당을 문제 삼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제도에 특정 성에 대해서 보호한다기보다는 다수성이 일정 비율을 넘지 말자, 소수성 비율이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어느 한 성을 차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정치에서 매우 배제되고 기회를 적게 가지는 현실이 있다면 당연히 정치에서 여성들이 약자에 속하기 때문에 소수자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한 배려를 통해서 똑같이 만들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공평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지역에 대한 또 지방에 대한 배려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예산을 똑같은 효율을 가지더라도 균형발전의 과제를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나 배려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걸 똑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해버리면 지금 이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토론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군사적 대결이나 긴장이 격화될 경우에는
하다못해 우리가 해외에서 빌리는 외채에 대한 이자도 비싸집니다. 똑같은 주식인데 국내 주식이라는 이유로 디스카운트 당합니다. 이런 경제적 손실이 현실적으로도 있고 또 더 길게 보면 갈등에 따른 긴장 고조에 따른 피해가 엄청나게 큰데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이해를 높이고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만도 사실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철진한 그 흡수 통일주의를 말씀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적대감과 대결을 부추겨서 자기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방식은 정말로 국가의 운명이나 우리 국민들의 삶을 해치는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극우 포퓰리즘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이 적대적 감정과 대결을 격화시키면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그런 식의 정치는 좀 피해 주십사라고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